이 생산 실적 보고를 하는 것은 얼마만큼 이 생산 실적 보고는 결국은 뭔가 하면은 어떤 원료를 사용해서 얼마만큼의 양을 어떤 그렇게 원료가 있고 부원료가 있으면 원료와 부원료를 사용해서 어떤 제품을 얼마만큼 사용해서 판매를 얼마만큼 했다 하는 것들을 이 제조업체에서는 매일매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생산할 양을 미리 원료를 얼마 쓰고 부원료를 얼마를 쓰고, 그래서 오늘 생산했던 양이 얼마이다 하면은 그 전에 들어왔던 입고되어져 있던 원부 재료의 양이 오늘 사용하고 남는 양에 대해서도 작성을 해둬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생산했는 양을 이제 거래 명세서를 작성해서 얼마만큼 출고를 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모두가 다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세금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하고 연계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판매를 했으면은 그 판매에 따른 영업이익이 생기고, 이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세청 신고해가지고 지방세라든가 국세라든가 이런 거를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생산 실적 보고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별표 17에 제조 가공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 해가지고 생산 및 작업 기록부, 생산 일지를 작성을 해야 된다. 오늘 얼마만큼의 원료를 사용해서 얼마만큼 생산을 했다. 또 작업 기록부, 누구누구가 어떤 작업에 행했다. 그 다음에 원료 수급비, 원료를 어떠한 원료를 사용을 했다. 그리고 사용했는 양이 만약에 처음에 원래 있던 것이 100kg의 어떤 아미노산, 아르기닌이 있었는데, 이거를 오늘은 25kg를 사용했으면 남아있는 것이 75kg죠. 그죠? 그러면은 이 원료 수급부에 전부 다 기록을 해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 기록은 이제 25kg를 사용하고 또 어떻게 해가지고 이 생산했는 양이 얼마인데, 이 생산 있는 양을 가지고 내가 A 업체에다가 판매를 했다든가 하면은 A 업체에 가져가는 거래 기록 같은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예전에는 전부 이런 문서 작업을 수기로 다 했습니다. 손으로 작성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이게 잘 앞뒤가 안 맞고 수치도 틀리고 이랬는데, 지금은 사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사적인 회사의 전산 프로그램인데, 전산 프로그램을 따로 별도로 우리 한글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사듯이, 오피스를 사듯이 사가지고 이렇게 전산 기록을 전산에서 전부 다 해결합니다. 그래가지고 식약처라든가 아니면은 각 지자체의 위생과에서 온다든가 하면은 컴퓨터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그렇게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은 엑셀 파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수치가 전부 다 정확하게 탁탁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맞으면은 그 다음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산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대부분의 제조 가공 업체들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물론 혼자서 1인 조그마한 영세하게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전산 시스템을 살 만한 규모가 안 되면 안 되겠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전산 시스템으로서 기록 관리를 한다는 거. 그리고 이물이 나오면 이물에 대한 점거품도 보관을 하고, 이 보관을 할 때는 혹이라도 이 이물 자체가 또 상한다든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진을 다 찍어 놓고 이물도 별도로 보관을 해둡니다. 그 다음에 식품 제조 가공업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위반할 때는 행정적인 처분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별표 17은 자세히 보면은 이 제조가공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 해가지고, 영업자 준수사항은 원료관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을 갖고 있어야 된다. 건강검진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생산 일지를 갖고 있습니다. 작업 기록부를 갖고 있어야 된다.
원료 수불구, 거래 기록 뭐 이렇게 하는데, 물론 또 이렇게 전산 시스템으로 대부분 하지만 또 각자가 이 전산 시스템에 기록해 있는 부분들을 출력을 해가지고 문서로 또 종이 문서로 전부 다 이제 비치를 해가지고 필요할 때 뽑아서 볼 수 있는 그런 또 편리함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제가 전산 시스템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EPR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EPR 시스템을 전부 다 사서 운영을 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위에 이런 거, 위에가 완료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금지된 거라든가, 위에 식품이라고 하면은 배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5조에 판매를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하는 영업자는 위의 식품이나 기준 규격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에 해당 주류를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행규칙 제58조는 회수 대상 식품 기준은 별표 18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대상이 되는 식품 등의 기준, 요거는 이제 그 mfds.go.kr 해가지고 식약처 여기 보면은 법령 자료, 그 다음에 지침 가이드라인 해설서 위에 식품 지침, 해수 지침 이렇게 나옵니다만, 자가품질 검사 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위탁검사가 결과 해당 식품 등의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를 말하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가품질 검사를 위탁해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어떤 부적합 사항이 나오면은 이때는 회수 대상이 되고 판매를 절대 해도 안 되고, 그죠? 그래서 다시 회수를 하고 제조를 계속하면 안 된다는 그 기준. 그 다음에 회수 대상 식품은 위의 식품 회수 지침을 참고를 해서 여기 있습니다. 참고를 해가지고 회수를 해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여기 있죠. 좀 보면은 회수를 할 때는, 그죠? 여기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 가공, 소분, 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 수입 식품관리 안전관리 특별법에도 마찬가지로, 그죠? 포함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판매한 국내에서 제조, 판매, 가공, 소분 한 사람 혹은 수입, 그죠? 는 해당 식품 등이 제4조에서 제6조까지 또 뭐 이렇게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영업자는 회수 계획을 식약처장 또 뭐 지자체의 장에게 미리 보고를 하고, 회수 결과를 보고받은 이 지자체장은 지체 없이 식약처장에게 또 보고를 해야 한다는 이러한 것이 법조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위한 것을 유통해가지고 소비자들이 또 국민이 먹으면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식약처장 시도 뭐 이런 거 지자체장은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영업자에 대해서 해당 식품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행정처분을 또 때에 따라서 대통령령에 따라서 감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수 대상 식품 등을 회수계획, 회수 절차, 회수 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있죠. 시행규칙 제59조 보면은 위의한 식품 등의 회수계획 및 절차 이렇게 해가지고, 법 45조에서 이제 회수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1번에서 7번까지 있습니다. 즉, 어떤 제품이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 보니까 무슨, 논의 제품에, 만약에 만약에 빛나는 논이, 예를 들어 빛나는 논이다. 논의 제품에 쇳가루가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분쇄를 하다 보면 쇳가루가 많이 나는데, 그럴 때 쇳가루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을 때는 이제 회수를 하게 되는, 랜덤하게 식약처라든가 지자체에서 분석을 했더니 많이 나왔더라. 이러면은 바로 이제 이렇게 이런 제품명, 거래업체 생산량 및 판매량을 회수계획에 넣어야 됩니다. 그럼 강제 회수가 있고, 그렇게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식약처라든가 지자체에서 랜덤하게 수거해와서 이러한 위반 사항이 나왔을 때는 강제 회수를 시키고,
자사해서 생산을 했는데 아 이건 좀 잘못됐다. 이 어떤 그 두 번째 몇 년 몇 월 며칠 두 번째 롯데에서 나왔는 제품들의 어떤 위해 물질들이 있더라 하면은 자진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수 계획은 강제 회수와 자진 회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 회수 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은 제품명, 거래업체명, 생산량 혹은 또 수입했으면 수입량을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판매된 양을 다 회수 계획에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수 계획량은 위해 식품 등으로 판명할 당시에 해당 식품 등의 소비량 및 유통기한 등을 산출하여 산출해야 된다. 고려 산출해야 되는데 소비량은 이제 회사에서 거래해서 나갔는 양을 이제 유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그 거래를 했던 업체에서는 또 각각의 그 소비처에 보내 가지고 판매된 양을 또 계산할 수가 있겠고, 그죠? 그다음 그 유통기한은 생산할 때의 유통기한을 기재를 하기 때문에 어떤 라인에서 생산된 어떤 제품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통기한 항상 적기 때문에. 그 다음에 회수하는 방법. 회수하는 사유는 어떻다. 회수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한다. 자진 회수를 한다. 뭐 강제 회수일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회수 기간 및 예상 소요 기간. 회수되는 식품 등의 폐기 등의 처리 방법. 회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법. 이거는 이제 식약 홈페이지에 올린다든가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위해 식품 등에 대한 회수 계획 및 절차와 같은 것들도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 이 시행규칙은 법 45조 1항에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46조를 보면 이물이 생겼을 때 의무를 이제 그 의무화하는 거. 이물이 발생하면 의무화해라. 예전에는 이 이물이요. 그냥 이물 나왔다면은 그냥 이물 나가 신고하는 사람한테 그냥 어떻게 잘 말한다든가 보상금을 좀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무마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물론 지금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도 정말 이 이물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때로는 머리카락이라든가 벌레라든가 이렇게 연질 이물 같은 경우에는 뭐 혐오감을 준다든가 이렇게 되고 생명에 지장은 주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칼날이 나온다든가 뭐 나사못이 나온다든가 어떤 경질, 금속성 어떤 이물이 나온다면 이거는 상당히 치명적인 소비자에게 치명적인 그런 그 영향을 주고 그런 이물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물이 특히나 뭐 지머리 새우깡이다, 뭐 또 밀가루 안에 그 쥐가 죽었는 쥐가 들어있더라 뭐 이런 삼양 밀맥스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이제 이물 보고화가 의무화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식품 등을 제조, 가공, 소분, 이제 잘게 이제 크게 벌크로 가져간 거를 작은 단위로 이제 나누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수입, 판매하는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약처장, 시도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를 한다. 이렇게 아예 그 법제화 시켜놨다는 얘기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6조에. 근데 이물은 식품 제조, 가공, 조리, 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절한 물질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식약처장은 이물 신고를 받은 경우 원인 조사를 위한 조치를 하고 이물 보고 기준이나 대상 절차 등을 총리령 등 시행 규칙으로서 규정을 한다. 소비자는 이물을 발견을 하면은 식품 영업자라든가 또 뭐 구매를 했는 데라든가 아니면 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 또 지자체장한테 신고를 하고 그러면 식약처가 접수를 해서 이물에 대한 어떤 거 이제 원인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예전에 2010년도인가 그해 겨울에 굉장히 추웠는 경우가 아주 추웠어요. 근데 그때 서울우유에서 검정콩 두유라는 게 지금도 나오는데 그거를 위탁 제조 가공하는 업체의 제품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먹었더니 유리 조각이 나왔어요. 유리 조각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 유리 조각이 나온 상태의 그, 그, 그 검정콩 두유를 서울우유에다 신고를 했어요. 이물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돈을 거액을 요구를 한 거예요. 뭐 1억인가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 OEM을 하는 그 회사는 양구에 있었어요. 양구 OEM을 하니까 자연적 이거를 의뢰하는 서울 우유에다가 보고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돈을 주고 무마를 할 것인가 이런 그 갈등이 있었는데 돈을 주고 무마하기는 너무 큰 금액을 요구를 해가지고 한 2천만 원 정도까지 주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소비자하고 얘기가 되다가는 그렇게 하면 결국은 그 소비자는 이걸 약점으로 해가지고 또다시 다른 어떤 그 협박을 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이물 신고를 하시오 이렇게 해서 이물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리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원인 조사를 하기 위한 그 물질 그러니까 그 자체의 어떤 그 이물이 들어있는 그런 증거품들을 좀 먼저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식약처에서 해보니까 그해 겨울이 너무 추우니까 마이너스 25도가 아래로 내려가는 해였어요. 2010년도에 겨울에. 그래서 거기가 자연적으로 소주병이 깨지고 유리병인 경우에는 이 어떤 그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그 유리병이 이제 조각이 났는데 수축 필름이라고 그 유리병을 감싸고 보통 깨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축 필름을 이렇게 딱 그러다가 입혀버립니다. 그럼 그 수축 필름에 보통 뭐 표시사항을 다 적어 놓죠. 수축 필름이 이렇게 감싸져 있으니까 유리 조각이 깨진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 그 저기 업체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물이 들어갔다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기후상의 변화 때문에 너무 추운 겨울이어가지고 자연적으로 깨졌다 이래갖고 식약처에서 이거는 바로 자연재해다 이렇게 해서 이물에 대한 것들이 이물 그 뭐 협박이고 뭐 없이 그 다 모든 게 이제 무혐의 뭐 이렇게 처리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이물을 또 보고하는 게 의무화가 되어져 있지만 자칫하면은 아주 그거 뭐랄까 블랙 컨슈머라든가 나쁜 사람들이 이물 신고를 또 어떤 거 다른 목적으로 아주 그 정말로 이렇게 어떤 이물이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불량한 목적으로 또 이렇게 뭐 식품영업자한테 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물 보고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물 보고에 대한 시시비비는 늘 이어져 옵니다. 그리고 이물은 실제적으로 병 안에 어떤 그 병이나 통 안에 보여질 때는 이물이지만 그거를 열었을 때 개포한다 그럽니다. 뚜껑을 열었다든가 포장을 땄다든가 하는 경우에 이물이 나오면은 실제적으로 이 이물에 대한 것들은 이물로서의 어떤 그 증거에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이 신고한 사람이 넣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서로 간의 어떤 그 시비가 굉장히 많이 붙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다는 걸 알고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생산 현장에 갔을 때 이물에 대한 것만은 철저하게 또 이제 그 관리를 하고 또 이 이물에 대해서 어떤 거 물리적인 그 어떤 이렇게 금속성 이물과 같은 것들은 특히나 생명을 위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건강상 생명보다도 건강상의 위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겠죠. 연질 이물 같은 경우에는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물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뭐 식품안전관리 기준에서도 이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들은 각각 다 설정을 해둬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물 등의 발견에 대한 보고잖아, 그죠? 법 46조에 나와 있어요. 판매를 목적으로 또 주류를 제조하는 소비자로부터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식약처장에게 보고라든가 원인조사를 위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시행규칙 제60조에는 보고받은 대상의 이물이라든가 보고방법, 이물보고서, 해당 식품 등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 혹은 정차 등에 대한 규정을 보면은 식품의 제조, 가공, 그 다음 유통, 판매 과정에서 발견된 이물에 대해서 보고 대상의 이물의 크기라든가 범위, 재질, 보고 방법, 원인조사 등에 대한 필요사항을 이 시행규칙 제60조에 모두 규정을 해놨는데 이걸 보고 이물에 대한 것을 보고하고 보고 방법을 규정해서 이제 그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시행규칙 제60조 있습니다. 이물 보고의 대상 등 해가지고 이러 쭉 나옵니다. 지자체장이라든가 아니면 식약처장한테
이게 보니 안전청약하기 옛날 거는 거죠.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섭취 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그 크기의 물질이면은 안 된다. 그래서 뭐 철인 경우에 2mm 이하, 그 다음에 뭐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경우 2.5 이하인 경우는 뭐 이물로서 또 그냥 놔도 우리가 해썹 기준에서 되지만 그 이상 게 나오면은 금속 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로서 잡아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생충 및 그 알, 동물의 사체 등 섭취 과정에서 해모감을 줄 수 있는 물질이 나올 수 있겠고, 예를 들어서 배추벌레 같은 게 나왔다, 뭐 또 바퀴벌레가 나왔다, 파리가 나왔다 할 수 있죠. 그 밖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 부적합한 물질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물질, 또 뭐 이런 것들은 제출해야 되겠고, 이물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이물 보고를 받은 뭐 관할 지방청장이니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구지방식품안전청장 이렇게 여기 지방청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은 이제 어떤 지자체장이 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안전처장 본청의 처장에 통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전부 다 해서 이물 보고는 시행기 주행 60조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상태로서 보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물 보고 대상까지 수업을 하기로 하고, 퀴즈는 보면은 별표 14 제가 뒤에 아마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을 겁니다. 식품 제조 가공 뭐 시설 기준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작업장 바닥이라든가 내벽 천장 구조 설비는 어떠하게 하라 해가지고 제가 그 사진 그림으로서 PPT 사진으로서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식품위생법 제45조에서 위해한 식품 등을 해소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 또 해소를 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해소해야 된다 하는 걸 간단하게 적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출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번 주 수업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